변산반도의 속은 골 깊은 산들로 가득하다. 둘레는 삼면이 바다. 땔감과 소금과 해산물이 풍족해 예부터 살기 좋은 곳의 대명사로 꼽히던 곳. 전라북도 부안이다. 수심이 얕아지니 해수면에 포말이 인다. 평소와 다른 건 동물들이 더 잘한다. 고사포 앞바다 하섬까지 바닷길이 열린 것이다. 하섬 바닷길은 한 달에 2번, 1시간 정도 열리는데 물이 많이 빠지는 큰 살이 때는 4-5시간 넘게 지속될 때도 있다. 바다가 갈라지다니 얼마나 희한한 일인가. 자갈벌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굴, 바지락을 채취한다. 해양생물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국립공원 관리청은 인근 지역인 변산면 주민들에게만 채취를 허가하고 있다. 안 추워요. 추워도 이렇게 와서 하는 재미를 하고 너무 재밌어요. 여기에 저 바다에 여기에는 진짜 한국바다라 바지락도 많고 굴도 많고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오는데 오늘은 눈이 와서 지금 안 왔어요. 해변에서 하섬까지 약 1km 남짓. 인간에게나 갈매기에게나 갯벌은 풍부한 먹을거리를 제공한다. 있잖아요. 네. 이야, 이거 지금 3마리 잡으신 거예요? 네. 이거 저 잘 안 잡혀요. 네. 근데 오늘 어떻게 잡으셨어요? 우리 지금 그쪽. 오전 8시에 열린 바닷길. 정오가 가까우자 서서히 물이 들기 시작한다. 구름과 해, 눈보라가 치는 변화무쌍한 날씨 속에서 바다는 4시간 만에 인간을 무트로 돌아가라 한다. 생거 부안.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생거라는 수식어를 지명 앞에 붙인 곳은 부안이 유일하다. 이중환은 탱리지에서 부안 땅을 일컬어 뗄나무와 조개 따위는
값을 치르고 사지 않아도 풍부한 고장이라 했다. 그런 말을 뒷받침하듯 읍내의 수산시장은 한겨울 동장군도 물리칠 열기를 뿜어낸다. 25,000원. 이것은 날씨가 추워질수록 수산물의 인기는 높다. 봄철엔 쭈꾸미와 꽃게가 부안 바다의 특산물이라고 한다면 겨울엔 단연 물메기와 숭어다. 특히 첫눈이 내린 후에 잡은 숭어를 솔숭어라 하는데 노란 태가 눈동자를 두르고 있는 게 특징이다. 숭어를 회로 썰면 붉은 빛깔이 돌고 시원하고 쫄깃한 맛이 일품이다. 부안의 겨울 생선 물메기가 많다. 숭어도 맛있다. 부안의 겨울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니 부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중년들이 할 얘기가 많은 모양이다. 고등어 갖고 와서 지져 먹는데 맛이 또 많아. 그냥 남자애들 함께 해가지고 그냥 눈싸움하고 그러는 거. 또 이제 둔봉. 저수지가 아니고 적은 데를 둔봉이다 그랬어요. 거기서 막 썰매 타고 놀고. 저 변산 그쪽에 살았는데 얼마나 눈이 많이 왔는지 다가 무릎까지 이렇게 하면은 앞에 맨날 며칠 못 나갔어요. 다들 어렵다고는 하지만 펄쩍펄쩍 뛰는 싱싱한 해산물 앞에서 지갑을 열지 않을 수 없다. 밖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힘들다는데 우리 여기 시장은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 안 해요. 이제 워낙 기재리 시장이라고 하지만 다들 잘하잖아요. 서비스도 좋고. 내가 이제 하나 더 줘야 되는데. 달라고 하면 줘야지 어떻게 하고. 그리고 또 냉정히 무도히 할 수는 없잖아. 믿지고 장사할 수는 없잖아. 믿지는 게 아니고 그저 내가 조금 덜 벌면 되는 것이지. 김봉환 씨는 수산시장에서 20년째 장사를 하고 있다. 금요일부터 주말까지는 싱싱한 횟감을 찾는 손님들로 북적이고 돈 버는 재미에 겨울 추위쯤이야 느낄 새도 없다. 금토일 중에서 제일 많이 오는 날은 토요일 날에 많이 와서 사다가 놀고 먹고 하고 일요일 날 또 이제 오후에 되면 다 올라가고 그러죠. 부부가 장사하던 가게에 1년 반 전부터 아들이 가세했다. 서울에서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다 아버지 가게를 이어받기로 한 것이다. 이제 내려와서 이제 정착해서 이제 조금씩 알바도 하면서 일도 배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아들의 귀향에 찬성했다. 29살 아들이 수산시장에 나오는 걸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할까?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노르면 안 되거든요. 어디든지 가서 일을 할 수만 있으면 해야 됩니다. 변산반도의 남쪽은 곰소만과 맞닿아 있다. 곰소만은 1940년대 전까지만 해도 칠산 어장의 전진기지였다. 하지만 오랜 시간 토사가 쌓여 줄포는 내륙이 됐고 곰소도 작은 항구가 됐다. 지금은 해안선을 따라 자리 잡은 자그마한 마을들이
소형 동력선으로 고기잡이를 하고 있다. 이곳은 눈이 많이 내린다. 그저 지나는 사람도 눈 풍경에 발길이 멈춰지고 혹여 한 줄 인연이라도 다 있는 사람이라면 펑펑 쏟아지는 눈에 바깥 출입을 못했던 옛날 생각에 금세 빠져든다. 곰소만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 예부터 어전어업의 중심지였다. 허나 지리 환경의 변화와 어업 기술의 발달은 전통 방식을 몰아냈다. 어살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됐고 15년여 전까지만 해도 활발했던 김양식은 흔적만 남아있다. 토사가 밀려들면서 갯벌의 생명력은 많이 약해졌지만 아직도 곰소만 광대한 뻘은 인간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있다. 갯벌은 인간과 자연이 만나는 접점이다. 갯벌에서 인간은 바다의 깊은 속을 짐작할 수 있고 바다는 인간에게 필요한 걸 내어준다. 바다가 갯벌을 통해 기꺼이 속내를 보여준 만큼 갯벌을 디딘 인간도 바다가 원하는 최소한의 룰을 지키고 있다. 관선마을의 하루는 바다가 깨어나기 전에 시작된다. 아주 오래전부터 갯벌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해온 관선마을 사람들에게 겨울은 굴채치 기간이다. 나를 치면은 더워가지고 전기가 뭐 녹용이 틀린 거예요. 시동이 걸리자 바다도 제 모습을 드러낸다. 경운기가 늘 다니는 뻘 위로 자연스레 길이 났다. 작업 현장은 경운기로 15분여. 광대한 뻘이 온통 굴밭이다. 굴은 보통 바위 같은 단단한 물체에 달라붙지만 이 마을 굴은 뻘 속에 박혀 있는 게 특징이다. 캐도 끝이 없다는 이 굴밭은 신선을 바라본다 하여 관선이라 붙은 이 마을 이름답게 굴의 향연을 버리는 듯하다. 이걸 다 잡아내고 또 다시 생기거든요. 근데 이걸 다 인력이 없으니까 다 못 잡아내고 그냥 또 여기 썩고 또 다시 생기고 막 그래요, 자연으로.
날씨만 좋으면 매일 캘 수 있다는 이 굴밭은 마을 사람 몇 명이서는 관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다. 매일 조금씩 갖다가 이렇게 뿌리면은 여기에서 꿀이 이렇게 자라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꿀을 이 어장을 가꾸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것을 여기는 호미로 이거 툭툭 띄어버리고 나갈 때는 또 네. 껍질 이렇게. 그러면 양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연산인데 우리가 가꾸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가꾸는 거예요. 자절로 놔두면 생기는데 네. 이렇게 우리가 작업하기 좋은 곳으로 네. 작업하기 좋은 곳으로. 네. 양식은 인공으로 포자를 만들어서 붙여요. 얘들은 자연적으로 이 포자가 수온, 이 물 온도에 따라서 이 속에 애들이 포자, 씨를 갖고 있어요. 이 속에. 그러다가 지 수온이 맞으면 분사를 해요. 수핵으로, 수어깨에. 갖고 이제 떠다니다가 자기가 살고 싶은 적합한 환경에서 붙어서 자라는 거예요. 관선마을 굴은 어떤 맛일까? 볼 위에서 햇볕도 받아 바람도 받다가 그러니까 또 이제 물이 들으면 물속에 잠겨 있다가 물이 쓰면 또 누출되고 그러니까 맛 자체부터도 틀려요. 근데 그 대신 알은 좀 자라. 이 자연산은. 알이라 하면 뭐 그 자체 알맹이. 알맹이 네. 먹는 부분. 네. 일하다 배고프면 하나씩 까먹고 이것도 안 연결한다. 이 갯벌이 모든 오염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바닷물을 그렇게 먹고 살아도 그래서 병이 없어. 아무리 맹추일하지만 물에 적시지 않고 몸을 쉴 새 없이 움직이면 동장군에 맞설 수 있다. 이렇게 하나 하면 하고 비닐하고 이것 때문에 네. 이 물이 안 들어가요. 네. 근데 이게 완전 코팅도 있는데 그건 네. 손이 아파서 네. 못해요. 그래서 이런 장갑만 끼야 돼. 손 시렵진 않겠네요. 안 시려워요. 코팅 장갑도 한 방법이겠지만 뻘 속에서 돈을 캔다 생각하면 그깟 추위쯤이야 대수롭지 않을 것도 같다. 호당 아마 한 2천만 원 정도는 벌 거예요. 겨울에. 4, 5개월 동안에. 그럼 큰 소리 누가 농사지어? 농사 안 져. 이건 위성거래가 없어. 정년 퇴직도 없어.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 2월에 끝나면 여기 이제 와보지도 안 해. 쳐다도 안 봐.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있다가 찬바람 불면 다시 이제 오시고. 내년 이제 11월 수학철 되면 이제 와서 호미 들고 와서 캐는 거야. 관선마을 사람들은 주문받은 양만큼만 굴을 채취한다. 더 캘 수 있는 인력도 없고 더 팔 수 있는 판로도 없다. 겨울 갯벌의 날씨는 변화무쌍하다. 굴을
올라올 때는 작업이 가능한데 내리면 작업이 어려워요. 굴캐던 사람들이 눈보라 속에서 갈 길을 재촉한다. 아니 그렇게 이 길로 가세요. 이 길로. 지금 경운기 길로 이렇게 가시다 보면은 저분들이 간 길이 있어요. 그 길로 이렇게 가세요. 그러면 저쪽으로 들어가는 사람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러지 이거 빠지지 않는 길로 가세요. 그나마 장어도 시원찮은데. 바다에서 나오면 굴에 달라붙은 뻘흙을 세척한다. 그런 다음 부부는 서로의 고단함을 씻겨준다. 굴까기는 전적으로 안악들이 담당한다. 위로 가도 쭉 나오고 밑으로 가도 쭉 나오고. 근데 밴 것이 이것만 배갖고요. 이렇게 쭉 나와 하나도 붙다고 안 나오요. 오늘처럼 오전엔 갯벌에 다녀오고 오후 내내 굴을 까면 약 15kg 정도를 깔 수 있다. 그렇게 많이 까면. 왜 왼쪽 팔이 아프죠? 힘을 많이 줘요. 아, 칼로 밀을 때 받치는 그 근육이 이게 단단히 잡아줘야 되니까. 예. 이게 또 다 요령이에요. 아연, 철분, 칼슘이 풍부한 이 굴을 관선마을 사람들은 1kg에 10,000원씩 판매하고 있다. 관선마을을 뒤로하고 겨울 변산반도를 걸어본다. 부안의 바닷가는 해안선을 따라 나실길이 조성돼 있는데 그 길이가 66km에 달한다. 나실길은 자연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 반영된 길이다. 이 길에선 부안의 산, 들, 바다를 모두 만날 수 있다. 나실길을 걷다 보면 바닷물이 들어와 길이 없어지는 수도 있다. 그래서 참고할 게 물대표인데 자연의 시간을 조금만 알아도 아름다운 풍경을 가슴 깊이 담을 수 있다. 관선마을에서 서쪽으로 1km쯤 가면 어촌에선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이 들어온다. 미술관이다. 2007년 폐교된 초등학교 자리에 지었다는 이 미술관은 누가 어떤 뜻으로 어촌에 세운 것일까? 저희 돌아가신 대표님께서 1세대, 2세대 작가들의 그림에 관심이 많으셨는데요. 이제 저희 현재 소장품이 한 560여 점 됩니다. 조각까지.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더 본인만이 아닌 여러 사람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찾으려 이제 여기저기 많이 장소를 보러 다니셨어요. 그런데 여기 오셔갖고
저 줄포가는께나 이런 데 가면 전경이 되게 좋습니다. 허름한 그냥 굴집, 석화집도 그러니까 이 동네 어촌에 그냥 전경에 반하신 거죠. 마실길을 걸으며 어촌 풍경에 심취한 방랑객이 이건 뭐지? 하며 만나게 될 이 갤러리는 자연과 인간과 예술이 만나는 장소임이 분명하다. 변산반도의 서쪽 끝에 자리 잡은 궁항은 아름다운 어촌이다. 어촌의 겨울은 농촌과 달리 쉴 틈이 그리 많지 않다.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고 그물을 손질하는 것은 계절에 관계없는 노동이다. 그물에 걸린 가시도 친 성게를 일일이 망치로 으깬다. 그물이 갈라지들 않아요. 그물을 다시 갈라야 하거든. 오아래를 갈라줘야지. 바닷물에 넣었을 때 이렇게 쫙 터지지 않는다 그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럼 그다 투망을 모르죠. 이 형태로는. 그물은 이렇게 관리만 잘하면 1년을 너끈히 쓸 수 있다. 이 그물은 겨울에 물메기를 잡는 용도다. 그물은 어종에 따라 다른데 어촌에선 새 그물을 마련할 때마다 목돈이 들어간다. 이 작업이 오래 걸려서 그러지? 어장하는 것도 이것도 돈 많이 들어요. 이 그물 이게 그물이 한 폭에 33,000원씩이에요. 네, 이게 한 폭에 33,000원. 그럼 100폭이면 330만 원 아닌가요? 그걸 100폭 값을 투자를 해야 이 그물을 갖고 일을 하죠. 남종네들이 바다에 나갈 때 안악들은 밥을 짓고 그물을 짠다. 광주가 고향인 김정아 씨는 남편과 함께 15년 전 궁항마을에 둥지를 틀었다. 여기 와서 이거 배우려고 남의 집 막 놀러 가가지고 실도 다 하루 종일 할 거 풀어주고 하면서 배웠어요. 여기 오니까 바다에 할 일이 없잖아요. 제가 할 줄 아는 일이 없어서 일단 애기도 있고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배워야 해야 하잖아요. 안악들의 이런 정성과 생활력이 남정네들을 겨울 바다로 나갈 수 있게 한다. 겨울 바닷일은 바람이 결정한다. 일출과 함께 어선들이 바다로 나간다. 오늘처럼 맑고 바람 없는 날이 고기잡이의 타이밍이다. 부안 앞바다에선 계절마다 제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겨울엔 숭어와 물메기다. 시속 70km의 속력을 내는 힘 좋은 엔진 덕분에 왕등도 해상까지는 40여 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예상 외로 파도가 높다. 겨울 바다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이 상태에서 이틀 전 내려놓은 그물을 걷어 올리는 게 오늘의 작업 목표다.
그물의 길이는 자그마치 2.5km. 예상 작업 시간은 2시간 반이다. 이게 날이 좋을 때만 해야 되니까요. 제가 많이는 못하고 한 달에 한 많이 하면 3번, 4번. 겨울에는 조업을 많이 못해요. 물메기가 가득 걸려있기를 기대하며 그물을 걷어올린다. 오동통한 물메기들이 간간히 올라오기 시작한다. 어쩌다 낙지 같은 귀물들도 걸려들고 광어나 간재미, 민어도 대환영이다. 이 물메기는 겨울에 산란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 잡아요. 이 먼 바다에 있다가 가까운 바다로 산란으로 올라오거든요. 겨울바다에서 선원들은 길고도 긴 그물을 걷어올리고 선장은 그물을 따라 배를 움직인다. 이런 작은 배에선 딱히 쉴 만한 공간도 없다. 옷을 제대로 입지 않으면 단 5분도 견딜 수 없다. 겨울에 작업 나갔다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못 들어오고 한 데서 자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배에서 이틀 밤 자고 그런 거죠. 그 겨울에는 기상이 날씨가 변덕이 심해가지고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니까. 물메기의 시세는 킬로그램당 2,000원 정도다. 한 500kg 정도는 잡아야 기름값 30만 원, 선원 일당 30만 원, 도합 60만 원을 치르고도 너끈히 이윤이 남는데 겨울바다가 김 선장의 속을 알아줄지 모르겠다. 김 선장이 이웃배로 다가가 본다. 어전 있냐? 없어. 간재미 몇 마리? 13마리? 다른 데도 똑같아. 없고 물메기도 없고. 이 배도 저 배도 어획량이 신통치 않다. 겨울철 뱃일이라는 게 거의 목숨 걸고 하는 일인데 만선이라도 하면 모를까 추위 속에서 허탕질이라도 하게 되면 마음고생, 몸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오늘 조업 상황은 굉장히 안 좋네요. 날씨도 안 좋고 우리 양도 없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어떻게 나와서 뭐 기름값이나 하고 갈란가 모르는데. 정오가 다 돼서야 김 선장은 마을로 돌아왔다. 들어오는 길에 미리 연락을 해두면 유통회사 사람들이 물고기를 받으러 온다.
뱃사람이 바다에 나갈 때 바라는 것은 단 두 가지. 풍어와 안전이다. 김 선장은 오늘 험난한 겨울바다에서 무사귀환했으니 반타작은 한 셈이다. 500kg는 잡을 줄 알았는데 한 200kg 나왔네. 겨울에는 힘들어요 그게. 이게 마지못해 자 하는 거고 선원들 있으니까. 오늘 잡은 물메기로 점심을 준비한다. 된장은 이제 비린내, 그 잡내를 좀 하려고 조금 넣고 김치 묵은지에다가 이제 또 양파를 많이 조미료로 많이 써요. 이렇게 넣어도 살이 나중에 먹으려면 다 풀어져 버려요. 이게 마지막에, 제일로 마지막에. 변산반도의 한가운데엔 공내산, 즉 변산이 있다. 해발 509m로 그리 높지 않으나 변산반도를 꽉 채우고 있을 만큼 첩첩산중이다. 변산반도는 국립공원이다. 우리나라 유일의 반도공원인데 외변산도 일품이지만 산악지대인 내변산은 겨울 부안의 진면목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다. 깊은 산중에 눈을 막고 있는 암자가 있다. 월명암이다. 겨울 산사의 정치를 아는 사람은 눈맞은 월명암을 보러 쌍손봉에 오르는 걸 주저하지 않는다. 월명암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남녀치 코스인데 약 50분을 오르면 도달할 수 있다. 월명암은 통일신라 신문왕 11년인 서기 691년에 부설거사가 창건한 절이다. 세상의 소음과 거리를 둔 산속 자그마한 절이지만 항명, 서옹, 월인, 탄어 같은 고승대덕들이 참선한 도량이다. 산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세속의 어떤 그 거센 물결에서 좀 이제 차단돼 있고, 그 자체가 사는 것 자체가 이제 마음이 쉬어지고, 그리고 이제 밖에보다는 스스로 이제 자기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아닌가 합니다. 동안거 기간인 선방에는 정적이 흐른다. 오늘의 월명암을 만든 천곡 스님과 네 분의 선승들이 모습을 꽁꽁 감추고 있다.
살림살이, 손님맞이 같은 번잡스런 일은 모두 총무 스님이 도맡아 한다.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누군가는 공부에 정진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겨울에 눈이 좀 많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 눈 치우고, 그 다음에 자기 근기에 맞게 자선하고 싶으면 자선하고, 뭐 기도하고 싶은 스님은 기도하고, 이렇게 또 쉬고 싶으면 쉬고, 이렇게 알아서 생활 속에서 공부를 실천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월명암은 변산의 제2봉인 쌍손봉에 자리하고 있다. 월명암의 삽살개 천둥이와 함께 대웅전 뒤 오솔길로 5분여를 올라가면 낙조대에 다다른다. 여기선 변산 앞바다가 한눈에 보인다. 여기서 바라보는 해넘이는 서해 낙주라 하여 변산 8경 중 하나이다.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입고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없이 자신을 낮추는 스님의 기도가 듣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동이 튼다. 겨울 월명암에서 하룻밤을 묵어본 사람은 안다. 떠오르는 해가 아름다운 건 자신의 마음속 찌든 때를 바라보고 수정처럼 맑은 삶을 다짐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뛰어난 자연의 기운으로 인해 번뇌와 다툼이 가라앉는 곳. 산상무쟁처. 월명암은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산상무쟁처 중에 한 곳이다. 허나 스마트폰이 연결되는 세상인지라 편치 않은 속세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제가 뭐 그 속세는 잘 모르고 또 드릴 말씀은 없고, 이제 단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이제 이게 전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좀 미흡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했지 않는가 이제 스스로 반성하고 이제 있는 중입니다. 세상이 편치 않은 건 산사의 수도승인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이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변산 반도에는 산과 바다 외에도 드넓은 들판이 있다. 개화도 간척지다. 개화도의 겨울은 겨울 감자로 한창이다. 벼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1년 쓰기에는 부족한 소득이다. 김정씨 부부는 여름에는 벼농사를 짓고 겨울에는 감자 농사를 짓는다. 좀 겨울철에 이게 농한기를 이용해가지고 소득을 좀 올려보자 해가지고 그 이웃 분 젊은 몇 분이 같이 이렇게 하우스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실패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그 고소득 작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크나큰 도움이 되죠. 11월 하순에 심은 감자가 4월 수확을 목표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겨울 감자는 병충해 관리나 물주기가 까다롭지 않다. 하루가 다르게 새순이 올라오는데 비늘에 막히지 않도록 구멍을 뚫어주는 정도가 평소의 일과다. 하우스는 3중 비닐로 덮여 있다. 외부 온도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열풍기를 가동해 내부 온도를 20도로 유지한다. 감자 싹이 한겨울을 봄날로 알고 있다. 김정씨 부부는 20kg들이 한 상자에 무려 7만 원짜리 감자를 생산하고 있다. 그에 비하면 관리는 단출하다. 부부 단둘이서 하우스 40동을 감당하고 있다. 대부분의 일들은 김정씨 부부의 예상 범위 내에서 일어난다. 29년 차 농부의 내공일 것이다. 경험하지 않은 것도 없고 그래서 당황할 일도 없다. 어떻게 보면 벼농사는 시간 여유가 있는데 그래도 하우스는 계속 매일같이 관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겨울철이 더 바쁘죠. 예부터 물산이 풍부해 사람 살기 좋은 곳으로 소문난 땅. 허나 비는 지나가자 그냥 가고 눈은 쉬어가자 마냥 내려 푹푹 무릎까지 빠졌노라고 시인 이용범은 눈 많은 부안을 노래했다. 그래서일까? 언제부턴가 부안은 겨울 여행의 대명사로 떠올랐다. 변산 바람꽃이 겨울잠에 들 때쯤 이곳을 찾는다면
뜨끈뜨끈한 물메기탕 한 그릇으로 북풍 한파를 견뎌내는 부안 사람들의 겨울을 만날 수 있다.